서울대병원이 어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나온 지 9개월 만의 일이죠. 서울대병원 측은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인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는 게 적절하다. 이런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노조에선 이번 기회에 의료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서울대병원 노조의 박경득 전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박 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이 진단서의 사인을 정정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을 다시 수개월이 걸쳐서 정정을 하게 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 맞죠. 그렇죠. 그 이례적인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신 분이 박경득 위원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분이 보시기에 이번 사인 변경의 의미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진단서를 이렇게 정정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개인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학문적 판단을 했을 때 사회가 집단이 나서서 그걸 정정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를 남기는 일이 됐죠.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백선아 교수, 담당자였던 백선아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그러면은 입장을 바꾼 건가요? 사인 변경해도 좋다고? 백선아 교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 내에 이런 의료 분쟁 소송이 있을 경우 의료윤리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백선호 교수 끝까지 위원회에 참석도 못하겠다. 열리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열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해갖고 그게 열리고 사인 변경까지 간 거예요? 진단서 발급한 사람, 거기에 명의를 올린 해당 전공의가 진단서 발급자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자면 그 당시 그러니까 마지막 사인을 자기가 찍어 넣은 사람은 전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나는 교수와 상의를 했다. 백선아 교수와.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린 건 백선아 교수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됐던 거죠? 예, 실제로 도제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의 의견을 거스르기가 힘든 상황이고 담당 교수의 의견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발급자는 전공의, 서류상에는 전공입니다. 그렇죠. 그 사망진단서 발급자는 전공의와 병원장이 되어 있는데 의료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발급자인 전공의,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권고를 했고 수정 권고를 전공의가 권고를 수용해서 이게 외인사로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전공의가 그동안에 전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 내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일종의 어떻게 용기를 내고 윤리위에도 참석하고 사인 변경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병원은 계속 출근은 했습니까? 네, 업무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진짜. 힘들었죠. 사실 그 전공의가 의무기록상에 사망진단서를 부원장 그리고 백선아 교수하고 상의해서 작성했다라는 그 한 줄을 남길 때에는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진단서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진단서에 이제 그게 하나 사실 남아 있었어요. 이건 내가 지금 병사라고 쓰지만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교수와 상의한 거다라는 흔적을 남겨놨었죠. 예, 진단서 말고 의무기록지. 그렇죠. 전공의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병원 내에서도 민주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병사냐 외인사냐 그 한참을 끌어온 논란. 핵심은 사실은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실려오던 그 순간의 상황일 거예요. 그 순간. 맞습니다. 그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시 아십니까? 예,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 당시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사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마침 백남기 환자의 상태에 딱 맞는 그 세부 전공을 전공한 교수님이 그날 당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소생이 어렵다. 이미 사망과 가까운 상황이다. 그리고 수술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힘들다. 가족들에게 마음의 정리를 하시라.
라고 다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미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까지 내린 상태에서. 네, 그렇죠. 응급실에서. 예. 그런데 갑자기 신경외과 과장인 백선아 교수, 그 교수가 이제 등산복 차림으로 와서 예. 수술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수술합시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고 300여일 동안 연명 의료가 행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사망을 했으면 모르는데 어쨌든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해서 살려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뭔가 그 뒷 배경 같은 걸 좀 의심하는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백선아 교수가 그날 응급실에 오게 된 과정이 예. 해와 경찰서에서 당시 병원장이었던 오병희 병원장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 밤에 오병희 병원장이 백선아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예. 이 환자 백남기 환자를 맞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라면 경찰서에서 그렇게 연락이 가지도 않고 병원장이 세부 전공 맞지 않는 교수를 담당 의사로 지정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이대로 목숨을 잃으면 사망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질 테니까 어떻게든지 목숨을 붙여놔야 된다. 생명은 건져내야 된다. 이런 어떤 위로부터의 오더, 명령 같은 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예, 그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가족들한테 이분 이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수술해서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가족들은 전자를 선택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날 이제 사고로 응급실에 오셨고 경황이 없었고 교수가 바뀌면서 다른 교수가 수술이 가능하다. 희망을 준 거죠. 수술할 수 있다. 수술하겠습니다. 예. 라고 했을 때 그 유가족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그 수백여 일을 있는 동안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고인의 평소의 뜻에 따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연명의료를 끌어온 것은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백선아 교수가 가족들을 보호하지 않고 언론에 가족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셨다. 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윤리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위태위태한 환자를 수술을 통해서 살려놨다라는 자체를 지금 이제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고, 문제는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병명을 이제 외인사로 쓰느냐 병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이 지점에서 이 교수는 달라지죠. 외인사가 아닌 병사를 택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당시 교수는 이분이 신장투석을 계속한다면 더 살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그걸 중단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병사지 물대포에 의한 직접적인 외인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궤변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경우 병원에 들어올 때 이미 사망의 직전 단계였고 전문의로부터 소생이 어렵다라고 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예. 이 환자가 경증으로 들어와서 점점 치료 과정에서 중증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 과정에 다른 질병의 발생으로 병사가 됐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노조는 병원장 퇴진까지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창섭 병원장이 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뭔가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서창섭 병원장은 이후에 치료 과정의 기록이나 상황을 청와대에 수십 차례 보고한 것. 무단으로 열어본 것은 병원장이니까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의 그 의료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죠. 그 기관이 아무리 청와대든 어디든 이 환자가 유가족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유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의료 적폐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는데 돌아보면 참 긴 시간 논란이었던 사건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 누구라도 어떤 병원이라도 그렇겠지만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에 올 때에는 정말 이 병원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여기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은 없다라는 심정으로 생명을 내맡기고 병원을 믿고 신뢰하고 아마 찾을 겁니다. 그런데 권력의 요구 또는 그 어떤 부정한 요구에 의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판단에 근거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존립 근거의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 잘못을 다시 국민의 힘으로 사회적 집단의 힘으로 바꿔냈다는 거 큰 의미가 있고 예. 앞으로도 뭐 할 일이 많겠죠. 그런 일들을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박경득 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박경득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어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나온 지 9개월 만의 일이죠. 서울대병원 측은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인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는 게 적절하다. 이런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노조에선 이번 기회에 의료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서울대병원 노조의 박경득 전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박 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이 진단서의 사인을 정정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을 다시 수개월이 걸쳐서 정정을 하게 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 맞죠. 그렇죠. 그 이례적인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신 분이 박경득 위원장이잖아요. 손호 교수 끝까지 위원회에 참석도 못하겠다. 열리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열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갖고 그게 열리고 사인 변경까지 간 거예요? 진단서 발급한 사람, 거기에 명의를 올린 해당 전공의가 진단서 발급자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예. 그 당시 그러니까 마지막 사인을 자기가 찍어 넣은 사람은 전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나는 교수와 상의를 했다. 백선아 교수와.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린 건 백선아 교수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됐던 거죠? 예, 실제로 도제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의 의견을 거스르기가 힘든 상황이고 담당 교수의 의견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사실 발급자는 전공의, 서류상에는 전공입니다. 그렇죠. 그 사망진단서 발급자는 전공의와 병원장이 되어 있는데 의료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발급자인 전공의,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권고를 했고 수정 권고를 전공의가 권고를 수용해서 이게 외인사로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전공의가 그동안에 전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 내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일종의 어떻게 용기를 내고 윤리위에도 참석하고 사인 변경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병원은 계속 출근은 했습니까? 네, 업무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진짜. 힘들었죠. 사실 그 전공의가 의무기록상에 사망진단서를 부원장 그리고 백선아 교수하고 상의해서 작성했다라는 그 한 줄을 남길 때에는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진단서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진단서에 이제 그게 하나 사실 남아 있었어요. 이건 내가 지금 병사라고 쓰지만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교수와 상의한 거다라는 흔적을 남겨놨었죠. 예, 진단서 말고 의무기록지. 의무기록지, 그렇죠. 예. 전공의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뭐 병원 내에서도 민주적으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병사냐 외인사냐 그 한참을 끌어온 논란. 핵심은 사실은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실려오던 그 순간의 상황일 거예요. 그 순간. 맞습니다. 그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시 아십니까? 예,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 당시에 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사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마침 백남기 환자의 상태에 딱 맞는 그 세부 전공을 전공한 교수님이 그날 당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소생이 어렵다. 이미 사망과 가까운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이 보시기에 이번 사인 변경의 의미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진단서를 이렇게 정정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개인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학문적 판단을 했을 때 사회가 집단이 나서서 그걸 정정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를 남기는 일이 됐죠. 향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백선아 교수, 담당자였던 백선아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그러면은 입장을 바꾼 건가요? 사인 변경해도 좋다고?
백선화 교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 내에 이런 이제 뭐 의료 분쟁 소송이 있을 경우 의료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당사자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